양심 리뷰 7번째 시간은 드디어 삼성 차례입니다. 이 양심 리뷰가 처음에 회사 소개가 조금 들어가는데 오늘은 회사 소개 제끼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없겠죠? 삼성은 뭐 다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니터는 유저들이 모니터 시장 쪽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말할 때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바로 3L 델. 삼성, LG, 델을 말하는 건데 이 언급한 세 가지 기업들은 자본도 많고요.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뭐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 대기업 3대장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 3대장이라는 이미지를 떼어놓고 봐도 명확하게 그런 방향성, 철학 이런 것들이 제품의 뚜렷한 색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 철학 이런 거에 매료된 소비자들이 삼성, LG, 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어서 이 모니터 시장 쪽에서는 3L 델, 3L 델 뭐 이런 소리가 메아리가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 삼성의 C34H890이라는 모델인데 정확한 모델명은 C34H890WGKXKR 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C34H890WJKXKR의 후속 모델입니다. 모델명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오실 텐데 모델명을 왜 이렇게 줬는지. 기존 모델들은 케이블을 연결 여러 개 하고 그 중에 외부 입력을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콘솔 케이블 연결했을 때 바로 전환되게 그리고 그 케이블 빼고 다시 모니터 케이블 연결한다. 그런 외부 입력 수동 전환 필요 없이 알아서 모니터로 연결이 되는 그런 편의성 측면이 강화된 모델이에요. 그런데 저기 삼성 관계자분들 진짜 편의성은 모델명을 직관적으로 짓는 거니까 메모하고 계시죠? 스펙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21대 9비율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34인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1800R의 곡률이 적용되어 있어요. 휘어 있어요. 커브드입니다. 그리고 VA 패널로 만들어졌는데 해상도는 UWQHD, 가로는 3440, 세로는 1440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사율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100Hz. 게이밍 모니터 치고는 낮은 주사율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UWQHD 해상도에서 이 100프레임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그래픽카드 가지고는 비벼보기도 힘든 스펙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해상도와 주사율이다 판단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뭐 게임마다 옵션이 높아질수록 사양이 계속 올라가고요. 최신 게임 타이틀로 점점 변화해가면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스펙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상도의 주사율은 적당한 포지션이다. 낮은 주사율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패널 쪽으로 돌아와서 삼성 모니터의 어떤 특징 키워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삼성 모니터 딱 이름 들으면은 어떤 거부터 떠오르시나요? 튼튼하다, 대기업, AS? 아닙니다. 삼성 모니터의 특징 키워드 두 가지는 VA, 커브드예요. 이걸 좀 좋게 이야기하자면 다른 경쟁사와는 좀 차별화가 된 삼성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있는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나쁘게 이야기한다라는 강도를 조금 올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분들은 30초 뒤로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집착을 합니다. 커브드 패널로 인한 몰입감 상승 이런 걸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공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34인치 모니터 크기에서 커브드 가장 나은 포지션이다. 저도 100%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인데 삼성은 이 모니터 제외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로 놓고 보죠. 커브드가 대다수예요. 사실 커브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패널이고요. 이 평면이라는 선택지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단추려서 이야기하자면 삼성의 모니터들은 컨텐츠의 제작보다는 소비에 약간 집중화되어 있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일단 첫 번째, 커브드 모니터는 모니터를 한 대만 썼을 때는 솔직히 장점이 좀 있는 편인데 여러 대를 쓰죠. 그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공간에 모두 커브드 모니터를 배치하는 게 아닌 이상 커브드를 보다가 다시 평면 모니터로 돌아갔을 때 앞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오목 렌즈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오목 렌즈 현상이 뭐냐? 제가 방금 지은 거예요. 좀 돌출되어 보인다, 튀어나와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빛샘과 유격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니터 패널이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휘어 있잖아요. 이 패널과 모니터 밑에 합판, 이 베젤을 이어주는 부분들이 벌어져 있다거나 이 좌우 모서리 부분에 빛샘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 평면 모니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삼성이 제품을 좀 잘 만드는 편이라 그렇지 다른 모니터 회사들이 커브드 모니터를 많이 만들어낼 때 유격과 빛샘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잘 만드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하고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빛샘과 유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어떤 문제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결론은 삼성이 커브드에 너무 집착해요. 휴대폰도 그거 엣지 못 버려가지고 그냥 VA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모니터 패널 중에서는 OLED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비싸고 대중적인 모니터 패널 VA, IPS, TN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그 중에 명암비는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광시야각 패널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막 좀 각도를 달리 볼 때 IPS보다는 시야각에 따른 화질 저하가 존재는 해요. 그리고 응답 속도 요새는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VA라고 해서 응답 속도를 너무 걱정할 정도로 못 써먹을 정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패널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떨어져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응답 속도의 어떤 디메리트보다 우려되는 거는 VA 패널 특유의 어떤 잔상이에요. 뭐 물론 모니터 패널 중에 VA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영화 감상의 주 목적이 있다, 암실 환경에서 게임을 즐긴다, 이런 분들한테는 최고의 패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VA가 모든 환경,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패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VA의 어떤 고집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커브드랑 어떤 VA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여러분이 만족을 하고 있고 나는 그 두 가지 키워드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삼성 모니터의 구입을 만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삼성이 제품을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들 중에서 유저들이 3L델 3L델 왜 하겠습니까? 삼성이 품질로 좀 안 좋으면 뭐 사람들이 안 사겠죠. 누가 3L델 3L델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뭐 이제 화질의 기준 화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삼성 모니터 하면은 퀀텀 다시죠. 하지만 이번 C34H890은 퀀텀 다시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sRGB 기반의 VA 패널이라서 sRGB 영역 기준으로 색상 영역을 측정해봐도 100%가 채 안 돼요. 95%. DCI P3로 놓고 보죠. 75%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삼성 치고는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높은 색역을 갖춘 제품을 원한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 집이 아니에요. 다만 나는 켈리 같은 거 할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겠고 명암비랑 안보 표현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가격 대비 좀 알맞은 타협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변 주사율은 AMD의 프리시크가 지원이 되는데 동작 주사율 범위는 60Hz부터 100Hz까지입니다.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른 게이밍 모니터의 경우 가변 주사율의 최저 동작 주사율 범위가 48Hz부터 시작을 하는 반면 이 제품은 조금 높아요. 60Hz. 따라서 프레임 급락이 심한 타이틀보다는 안정적으로 프레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타이틀을 플레이하실 때 적합한 모니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가변 주사율 기능을 끄게 되면 인풋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한다면 게임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변 주사율 기능 프리싱크는 활성화를 계속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편의성 측면, 외형 측면에서는 삼성다운 어떤 면모가 나타납니다. USB 단자가 3개가 있는데 2개는 USB 2.0이고요. 1개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USB 3.2입니다. 데이터 이동 시에는 USB 3.2가 USB 2.0보다 1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당연히 USB 3.2 단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가장 처음에 제가 말씀해드린 어떤 개선점, 외부 입력 자동 전환 기능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ASS, 오토 소스 스위치라고 하는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기기를 하나의 모니터로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니터를 쓰시다가 케이블 빼고 그냥 바로 콘솔 케이블 이렇게 연결을 하죠. 알아서 바로 콘솔에 있는 화면을 모니터로 표현을 해줍니다. 사실 이걸 제가 한번 직접 써봤거든요. 그런데 케이블이 하나 꽂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디바이스, 뭐 콘솔이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이런 기기들의 케이블을 하나 더 연결하죠. 그건 자동 전환이 안 돼요. 정말 스마트한 자동 입력 전환이라면 케이블이 꽂힌 상태에서 다른 케이블을 꽂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꽂은 케이블로 입력을 전환해주는 아직까지 그렇게 스마트한 기능은 아니에요. 차후 개선판 후속 모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드. 사실 이 모델의 스탠드랑 거의 똑같은 모델을 구입을 해서 집에서 세컨 모니터로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스탠드가 되게 얇아 보이고요. 이게 약간 단단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책상의 공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한마디로 책상 도둑놈 뭐 이런 겁니다. 삼성분들 만약에 영상 보신다면 이 스탠드가 보기에만 얇아 보이고 정말 책상의 면적을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점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뒷면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선정료율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니터의 스탠드는 뭐 틸트나 엘리베이션, 스위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 선정리 가림막 쪽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기본적인 스탠드의 기능성이 아니라 선이 정리되고 있는 가림막 편의성입니다. 이런 건 정말 잘 돼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스탠드의 지지력이 살짝 못 믿음스럽다. 강한 힘으로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모니터가 이 책상의 상판의 두께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수평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가령 모니터를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손을 양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평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너무 큰 것도 있고 너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이 스탠드의 기능성 때문에 왼쪽이 더 낮은 것 같은데 아닌데 오른쪽이 더 높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수평 저울 센서 같은 거 넣어주셨으면 되게 편하지 않았을까? 삼성분들 메모하고 계시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달에 출시됐던 기존 C34H890의 후속 모델인 이번 모델은 아직 가격은 미정이고요. ASS라는 외부 입력 자동 전환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편의성이 요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볼 때 나는 높은 색역이 좋아, 빠른 응답 속도가 좋아, 높은 주사율이 좋아 이런 목적성이 있다면 이 제품은 아니에요. 반대로 모든 환경에서 일정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텐츠 소비 목적의 모니터를 원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제품 같고, 거기에 컴퓨터 외에 추가적인 장치를 연결하시는 일이 빈번한 소비자분들, 그리고 추가로 삼성의 커브드와 VA 패널에 거부감이 없다, 나는 그 삼성의 두 가지 특징을 좋아한다 라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리 상당히 깔끔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실 이 모니터라는 게 단점이 없는 모니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모니터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K세션 말고도 다른 해외 웹진 같은 것도 보실 텐데, 그쪽에서도 다 얘기할 겁니다. 단점은 이렇고 장점은 이렇다. 이 대기업이 만들고 있는 모니터의 어떠한 방향성, 잠재력을 보고자 한다면은 사실 삼성 모니터가 나쁜 모니터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삼성이 많이 발전해서 시장을 좋은 쪽으로 나간다면 삼성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 리뷰 다음 코너 때 다음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